우리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도덕성 검증이라는 가지고서 많은 논란을 빚었는데 이게 참 이제는 국회가 좀 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은 뭐 금연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민주당의 원내대표들도 역대로 여당 때는 이렇게 갖고 장관 구하겠느냐 이렇게 호통을 치고 이렇게 흠집을 내어서 되겠느냐고 할 만큼 우리 공직검증 시스템 특히 인사청문회가 너무 지나치게 좀 그 개인적인 공격에 머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지난 정부 때 우리 당의 산자위 위원들이 당시 민주당 장관 후보자에게 거의 똑같은 질문들을 했어요. 뭐 5년간 기록을 달라, 환전 기록을 달라, 송금 기록을 달라. 전부 비밀 개인정보 보호라고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 혹시 인사검증 동의서 이런 거 다 낼 때 뭐 수십 개 항목을 조사를 했죠. 네. 그런 걸 바탕으로 이 도덕성 검증과 업무 검증을 좀 따로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의 윤한홍 의원이 낸 법안 같은 것들 기초로 해서 도덕성 검증과 직무 검증을 좀 따로 하는 이런 시스템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관 후보자님, 네. 국무조정실장도 장관급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 경제 산업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산업과 통상은 이게 사실 기업이 잘하고 TSMC 같은 우리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잘하고 또 통상 역시도 반도체나 자동차 2차 전지 수출이 늘면은 참 기업이 잘하면은 풀려갑니다. 그런데 이 자원, 에너지는 정말 정부가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장관님, 우리 장관 후보자님, 앞으로 우리 전력 수요가 얼마나 증가할지 한번 공부하신 적 있습니까? 네, 지금 자, 자료 한번 보여주실래요? 11차 정기본을 준비하면서 전력 수요에 대해서 논의가 맞습니다.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뿐 아니고요. 전 세계가 지금 일렉트리피케이션, 기본적으로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명으로 가면서 또 탈탄소로 가면서 전력으로 전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아마도 지금보다 한 2배씩 늘어날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나는 에너지를 우리 정부는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어떻게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또 에너지 국가 안보에 뒷받침하고 또 민생과 복지를 두텁게하면서 탈탄소와 기후 변화 대응을 해 나가는 그런 에너지 공급 정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제가 볼 때는 우리 장관 후보자의 가장 큰 과제 같습니다. 또 다른 자료 봅시다. 자, 이게 전력 수고, 이게 뭐냐면은, 자, 생산도 앞으로는 이제 화석연료가 아니라 전기로 돌리면은 지금 벌써 우리 창원 같은 경우는 LG전자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의 세계 최대의 스마트 팩토리인데 전부 전기로 갑니다. 전기 생산 수요가 그러니까 전기 공급이 안 되면은 생산도 못 합니다, 이제는. 그다음에 이 다음 보십시오. 이게 워스트 케이스인데 이게 정말 더 급증할 경우에는 지금 2021년보다 2030년이 되면은 무려 3배씩 막 늘어납니다, 이 전기 수요가. 우리나라도 이런 추세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뭐가 돼? 생산, 데이터 센터, 와이리스, 브로드밴드 확산, 다음에 여러 가지 가전기구의 확대. 이 전기 소비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보실까요? 다음에 이 ICT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센터. 지금 우리가 이제 글로벌 데이터 센터 같은 거 유치를 해야겠지만 데이터 센터, AI 이게 전부 전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전기를 얼마나 정부가 여유 있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냐에 따라서 우리 산업 발전과 디지털 혁명과 우리 국민의 민생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장관 후보자의 앞으로 가장 큰 과제는 2030년까지 또 넷제로 달성을 위한 이 장기적인 목표까지 해서 어떻게 에너지 믹스를 통해서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것인가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소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가 이제 제조 강국이고 또 글로벌 그 무역을 통해서 성장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전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더군다나 이제 디지털 혁명 과정에서 데이터 센터라든지 첨단 IT 산업에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전기 수요의 증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시에 원전 에너지 기저 재활을 줄이면서 그 대체한 게 뭐였습니까? 처음에 석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LNG였습니다. 근데 LNG 때 이게 LNG 수요 예측, LNG 가격 예측을 당시에 가스공사 잘못해가지고 굉장히 비쌀 때 엄청난 가격으로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전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당시에 정부는 탈원전으로 인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은 당시 가스공사 직무대리, 사장 직무대리나 한전 사장은 별다른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엄청난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서민 가게도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고 더 심각한 문제는 경제 전체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한전체 구축 효과라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아니라 잘못된 에너지 믹스를 통해서 엄청난 원가가 높은 에너지 자원을 구입함으로 해서 국민적 부담을 주고
이게 지난 연말에 같은 경우는 안전체가 국채 비슷한 모양새지 않습니까? 안전체 때문에 회사채하고 금융채가 풀리지 않아서 금리가 폭등하고 그것이 기업의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고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이번에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한 또 에너지 정책, 어떤 에너지를 어떻게 적절하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대한 결정과 그 정책을 주시겠습니다.